남옥 56. 그런 어느 날 밤, 우린 통 소식을 모르던 큰아버지와 미니 오빠의 방문을 받았다. 그들은 몰라보게 야이고 행색은 영락없이 거지였다. 시골을 처가로 전전하다가 세상이 험악해지니 거기도 만만찮아 여자들만 남겨놓고 이리로 온 모양이었다. 군인 가족. 이곳이 그들이 아무데도 발붙일 곳 없는 죄명이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급히 지은 보리가 듬성듬성 섞인 밥을 한 그릇씩 개눈 감추듯이 비웠다. 입이 까다롭고 도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흉흉한 세상을 피부로 느꼈다. 얼마나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어간 날을, 얼마나 혹독한 굶주림들을 겪고 있나를 들으며 우리는 기적처럼 무자비한 액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큰아버지가 알려준 죽음을 당하고 혹은 끌려가고 혹은 바뀐 세상의 동조자가 되기로 한 젊은이들은 우리가 아는 집안 내의 거의 모든 젊은이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우리 모녀는 이 세상에 온전히 살아남은 젊은 남자는 우기와 혁이 오빠 두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합장하며 엄숙하게 말했다. 다 너희 아버님이 돌보심이니라. 우리는 물론 큰아버지와 미니를 감춰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알았다. 어머니는 그들의 참담한 몰골을 보고 진작 우리 집으로 오지 않은 것을 거듭거듭 섭섭해할 지경이었다. 여기까지의 내 회상에는 나가 없다. 우리가 있을 뿐이다. 특별히 나라는 개체가 필요 없는 가족이란 우리를 통해서 사고하고 우리의 애완이 곧 나의 애완이었다. 그날 밤 그들을 한 집에 재우며 나는 몹시 불안했다. 나는 웬일인지 그 불안을 아무에게도 내색 안 했다. 포송이 너무도 크고 가까웠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미구의 머리 위를 지날 것이다. 식구들을 다치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어머니가 엄숙하게 아버지가 돌보심이니라 하던 것을 생각하고 내심 든든해졌다. 나는 아버지의 구명딸이었고 아버지는 생전에도 내 부탁이라면 거절한 적이 없고 지금의 아버지는 적어도 인간 이상인 것이다. 신선, 유령, 아무래도 상관없다. 아무튼 그는 신비한 힘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한층 높은 데 있음에 틀림없으니까. 나는 밤새 포성에 잠을 못 이루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절실히 가족의 무사를 빌었다. 그래도 해가 뜨니 불안했다. 여태껏 우리 식구만 유독 안온과 만복을 누렸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 없었다. 어쩌다가 액신의 눈이 우리를 비껴갔을 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났다고 더 무서운 보복이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포송은 더욱 가깝고 오빠들은 신이 나서 싱글싱글 연방 천장과 천방 사이를 오르내렸다. 나는 그런 그들이 나보다 훨씬 손아래의 철부지로 느껴졌다. 암만 해도 심술궂은 액신의 눈에 띌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좀 더 깊숙한 곳에 은밀히 감추고 싶었다. 얘야, 큰아버님과 미니 잠자리는 어디다 마련하면 좋겠니? 글쎄요, 참마루 위는 너무 좁고 넓어도 함께 계시게 할 수야. 어때요? 큰아버지도 이 난리통에 그쯤 고생이야 각오하셨겠죠. 누가 고생스러울까봐 그러니? 그럼요. 식량도 몇 군데로 나누어 감추지 않니? 혹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함께 몽땅 당하게 할 수 없지 않니? 나는 이리저리 또 하나의 은시처를 궁리하며 교활하게도 좀 더 안전한 곳을 우기나 혁이 오빠의 거처로 삼으리라 마음먹었다. 행란처의 벽장이 어떻겠어요? 너무 외져서. 그렇지만 여태껏 아무도 행란처를 열어본 사람은 없었잖아. 아무도 그쪽은 거들떠도 안 보던데.
원체 오래 비워두고 또 퇴락해서. 그러니 좀 좋아요. 그렇게 해요. 글쎄다. 어머니도 솔깃해했다. 첩첩이 닫힌 행랑채는 내가 철들고도 한 번도 열어놓거나 치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회색으로 변한 창호지가 찢겨진 채 너덜너덜 매달린 덧문은 굳게 닫힌 채 특별히 잠긴 것도 아니지만 또 특별히 열어볼 까닭도 없었다. 행랑 제도가 없어지자 자연이 잊혀진 한 모퉁이에 지나지 않았다. 새를 놓을 만큼 집안이 궁색하지도 않았고 많지 않은 식구에 그 외에도 빈방이 많은데 행랑방이란 천한 명칭이 붙어내려온 방을 꾸며서 쓸 까닭도 없었다. 오빠들을 그리로 보내요. 왜?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원해도. 어머니는 좀 흠칫하며 민망해하더니 묵인하려는 눈치였다. 이 판에 좀 더 자기에게 가까운 육친을 한층 소중하게 꼽으려는 것은 아주 당연했다. 나는 행란채의 벽장을 치우기 시작했다. 거미줄을 걷어버리고 먼지를 털고 쓸고 걸레질하고 돗자리를 깔았다. 청결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너절한 벽에 꺼림직한 눈치였지만 지금이 어느 때냐고 난 어머니를 미리 윽박질렀다. 그래도 어머니는 반짝반짝하도록 다듬질한 호청을 온통 돗자리 위에 깔고 요를 깔았다. 오빠들은 순순히 이사를 했다. 나는 이삿짐을 날랐다. 우리가 그리로 갈 걸 그랬죠? 괜히 부산만 떨게 해서. 큰아버지가 송구했다. 아이고 아주버님은 어떻게 그 구질구질한 행랑방에 모실 수가. 어머니는 능청맞도록 천연스러웠다. 먼저 깡충 뛰어 올라간 우기 오빠가 불쑥. 잘 꾸며놨는데 꼭 관속 같구나. 어머머 오빠도 사이스럽게 시리. 나는 느닷없이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듯이 두근대기 시작했다. 너도 계집애라 별 수 없구나. 벌써 사이를 쳐드는 걸 보니. 그들이 벌렁 누우니 벽장 속이 꽉 찼다. 너무 좁잖아. 좀 더 넓은 대로 할걸. 괜찮으니 이사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두자. 포소리가 각각에 들리다 못해 이제는 막 머리 위를 날기 시작했다. 포탄과 공기가 스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신경을 건드렸다. 그것은 견디기 힘든 소리였다. 쌩 하는 소리가 길게 어미를 끌다가는 반드시 우르르쾅 하는 파괴음으로 끝을 막았다. 폭격은 밤낮 없이 계속되고 마침내 지상의 화염이 하늘까지 붉게 물들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 도시는 붉은 치하에 있었다. 전쟁이 6.25 때처럼 쉽게 머리 위를 지나지 않고 오래오래 머리 위에 머물면서 그 광기의 극을 달하고 있었다. 달이 처절하도록 밝은 밤이었다. 나는 새벽녘까지 잠을 못 이루고 달의 초연한 고요와 전쟁의 광란하는 소음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 공포를 지성스러운 기도로서 달래려고 안간힘을 썼다. 나는 아버지를 수없이 불렀다. 평화가 오면 제일 먼저. 옆에 누운 어머니도 여태껏 못잔 듯 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제일 먼저? 나는 반문하면서 평화가 오면이라는 평범한 서두가 내가 새가 되면 어쩌고 하는 불가능을 전제한 가정법쯤으로 들렸다. 내 오래비를 장가드릴까 보다.